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앞에 전이 붙기 시작했군요. 아, 드디어 전이 붙었군요. 네, 전이 붙었습니다. 어제 아니면은 사직서를 어제부터 냈으니까요. 아, 그래요? 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러면 한동훈 캠프 대변인 이렇게 합니까? 제가 딱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제안을 받고 예. 뭐 공식 직책은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예. 전당대회에 나서는데 네. 돕기로 한 건 사실입니다. 예. 캠프로 가시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정광재 한동훈 캠프 이렇게 할까요? 그건 들어가자마자 영모죠. 영모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벌써 펀치를 이렇게 날려주고 계신데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뭐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전 장관도 출마한다고 하고 또 나경원 의원도 출마한다고 하고 윤상현 의원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아닙니까? 선거가 그렇게 쉬운가요? 네. 그리고 7월 23일이니까 네. 지금 한 달 전인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달 동안 레이스가 펼쳐지는 동안에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런저런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모르던 사실이 출처도 확인 안 되는 곳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할 텐데 네. 만만치 않겠죠. 한두 번은 출렁거릴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출마 의사를 밝힌 4명 정도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할지 네. 뭐 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가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끝까지 지켜봐야죠. 어차피 한동훈이다. 한동훈 네. 캠프로 가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그 전반적인 여론조사 그리고 네. 당대표 선거를 보는 우리 당원들과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네.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에 요구하는 기준 뭘까요? 어떻게 이 남은 윤석열 정부 3년의 네.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건전한 그 당정 관계를 만들고 또 보수 정당이 어떻게 좀 개혁적으로 변해야 하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그런 그 인식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 예. 어대한이라는 표현은 뭐 우리 캠프가 붙인 것이 아니라 그냥 언론에서 그런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 저희는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당심과 민심 공략에 나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나요? 아니 너무 바로 한동훈 캠프로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시니까 아니, 너무 조심스럽게 어질어질하네요. 예. 어제는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은 한동훈 캠프. 알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 출마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게 또 주목이 됩니다. 뭐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입장 밝힐까요?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정말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죠. 네. 하지만 이거는 전당대회고 당내 선거란 말이죠.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일단 그렇죠.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달 정도 남겨둔 전당대회에서의 유불리를 또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애매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당선 이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를 펼치더라도 아하. 당선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가는 게 보다 선거에 유리하겠느냐 예.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무조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당원들의 주류다? 그렇게 안 보여요. 또 그것도 아니군요. 예. 건전한 그 당정관계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건전한 저는 그 이 출마 되는 겁니까? 선언에는 예. 출마 선언에는 이런 구체적 사안이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마 선언은 보다
더 장기적인 정치적인 비전 또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 정치 혁신의 방향 이런 예. 것들이 담길 거고요. 그러나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언론들이 기자 출마 선언 끝나자마자 이 질문하겠죠. 집중 공격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하는데 저는 한동훈 그 캠프에 가기 전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법의 지배라는 어떤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 생각에는 저는 아직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캠프에서 또 일해 보시고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죠.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이 한뜻으로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하면서 당정 일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용산의 힘이 나에게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 거를 암시하는 거죠. 예. 사실은 당정 일체를 강조하다가 지난 총선을 폭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선거 구도를 보면 그동안 안 보였던 이른바 친윤계 후보가 나타난 거잖아요. 예. 왜냐면 그동안 거론되던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세 후보 네. 뭐 아직까지는 잠정적 후보입니다만 이 후보들 봐도 친윤 색깔을 띌 만한 후보는 안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통령 색깔 아니면 뭐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할 만한 후보가 안 보이는 참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였었는데 드디어 이제 나타났어요. 나타났다. 그러면서 일성을 당정 일체론을 내세우니까 누가 봐도 여기가 친윤이네. 네. 이걸 보다 확실하게 하고 그걸 아마 선거 전략으로 가져가려는 생각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나경원 의원이 원래는 이 대항마로 거론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좀 구도가 바뀌는 겁니까? 저도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원 전 장관 나올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잘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원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가까운 후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당정 일체를 통해서 남상년 뭐 완전히 그 국정 동력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뭐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그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당원과 국민들의 그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은요, 그 당원 1호 당원 아닙니까? 네. 1호 당원이니까 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막 부각해서 윤심이 막 작용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윤심 보이잖아요. 아니 그동안 너무 보이게 했죠. 너무 티를 내서 문제였던 1호 거죠. 당원이니까 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전에는 예.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렇죠. 물론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분리한 거잖아요. 그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여당이 정부와 보조는 맞춰가지만 정부의 메인 뭐 정부의 거수기 역할은 안 할 수 있도록 자꾸 그 방향으로 조금씩 발전해 오던 거였는데 작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완전히 그게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발전해 오던 게 무너진 거죠. 아니 저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면서 근데 또 그때도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은 전혀 개입 안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국민의 눈에 다 보였는데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결과가 안 좋게 총선에 나온 거죠. 아니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정 분리는 실패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당정 분리가 없었어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뭐 이렇게 칼로 무자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전 완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마음 뭐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에서 어느 후보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지금 뭐 보이지 않는 선이 아니라 완전히 보이는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당원과 민심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일정 정도 내에서는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대표가 혼자 당대표로 출마를 하고 나머지 후보가 안 나오면 사실상 추대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도 추대 형식으로 뽑았죠 아마? 찬반 제 기억으로는.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원내대표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오려고 하는 것 같더니 그냥 어느 순간에 정리가 싹 되고 한 사람만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네. 당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국내심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 같아요. 예. 아 이래도 되나 싶어요. 이거 21세기 들어서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거대 양당에서 예. 정말 역사가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자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아니, 나가세요. 일어서서 나가세요. 그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조선노동당 대회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일극 체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쓰고 예.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민주당에 지금 민주가 없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재명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한다고 해서 글쎄요.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겠다. 나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도 이번에 또 한 번 나가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 필마 성격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선 후보로서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요. 그거는 일면 맞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당대표를 하면서 이런저런 정치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입장도 밝히고 또 네. 당의 정책을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찬반 여론도 갈리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조금 그 전력이 미리 소모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지난 대선에서 최종 후보가 못 됐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총리할 때만 해도 대선 지지도 1위였는데 민주당 당대표 하면서 뭐 완전히 추락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당대표를 하고 또 하는 거라 약간은 당대표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 민주당 내에서는 적어도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만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반대 분위기에서 나온 얘기다. 예. 근데 지금 당 지도부 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또 어제 장경태 의원은 왜 아버지라고 했느냐. 어머니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렇게 아니, 진짜.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도 눈 뜨고 하셨습니다. 못 보겠어요. 요새 예. 보면. 아니 이게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문제는요. 네. 일단 하나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구원 투수들 있잖아요. 네. 구원 투수들이 불을 더 세게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네. 그냥 너무 과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류의 발언을 했으면은 네. 이 논란이 그냥 잠재워질 수도 있었는데 네. 다른 얘기를 하니까 더 논란이 확산되고요. 그리고 검찰의 애완견이 됐다.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을 때 네. 양문석 의원이라든가 노종면 의원 같은 분들이 그래요. 애완견이라고. 돕겠다고 생각해서 참전했는데 오히려 예, 이 애완견이 엑스맨 같은 그러니까요.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여하튼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권력이 거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가면서 네.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아 그렇습니까? 아니 사실 일극 체제라는 면에서 보면 네.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뭐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만 DJ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자기가 당을 만들기도 여러 번 했고 누가 봐도 오너잖아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당인 성격이었는데 네.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이 정도로 뭐 일방적으로 정말 아부 내지는 뭐 명비 여청가가 예. 난무하던 그런 기억은 없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자기가 당을 만들고 그래도 꼭 자기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기 쪽 사람이 아닌 사람을 30%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30%의 일종의 레드팀은 갖고 가야 당이나 어떤 조직이나 건전해지는 것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밖에서 지켜보기에도 좀 불안불안해요. 뭐 조국 혁신당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는 DJ 그냥 당 이꼴 당 대표고. DJ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것에 또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국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2 요구를 했던 윤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했던 노란봉투법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에 산정이 됐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6당이 공동 발의 참여했는데요. 개혁신당 왜 참여 안 했죠? 일단은 이게 일종의 불법을 조장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른바 노조가 쟁의의 행위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노동법을 지켜가면서 쟁의를 하는 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아니면 출발점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지우는 여기서는 주로 손해배상 책임이 네.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네. 되는 건 맞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빠졌군요. 일종의 면제시켜주겠다 면책시켜주겠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 기업 활동에 굉장히 큰 제약이 될 수도 있는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회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수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가져갔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거의 가져가겠다는 행보로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이 꼭 맡았어야 한다라는 네. 그 필요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 하나는 네. 제2요구권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주 행사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입법들을 이렇게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 내에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게 그 앞뒤가 안 선후 맞아요. 관계가 잘못됐다. 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은 뭐 상임위 배정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참할 예정인데 박정훈, 이종섭, 임성근, 유재은 이분들은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들어보죠. 참석을 안 하신다니까. 지금 상임위가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네.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참여하지 않는 건 당연한 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분이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에 있었던 분이니까 각자의 양심에 맞게 나와서 네.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고 기억하는 바가 있을 건데 그 청문회를 보는 그 국민들이 네. 누구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원구성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 들어갈 명분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과연 전략적으로 안 들어가는 게 맞느냐? 저는 그건 조금 전략적인 과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그전에 보면 민주당이 들어와서 할 때도 있었고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일단 오전 시간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맞다. 떼우고. 보내고 네. 그리고 교차로 신문을 하기 때문에 또 반대되는 주장을 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이 일절 안 들어오고 불참하면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준비한 시간이 계속 오늘 자정까지 이어질 것이거든요.
오늘 꽤 놀랄만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질 거고 여과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중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실이 밝혀지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글쎄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지금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 운영위, 그다음에 과방위 이 세 개를 두고 네. 사실상 협상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이럴 이- 때 국민의힘이 그냥 무기력하게 우리가 소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들어갈까?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대야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여투쟁이 아니라 대야투쟁을 대야투쟁 한 게 뭐 뭐가 있습니까? 의총하고 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협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은 칼 자루를 쥐고 있고 우리는 칼 날을 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 때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유혈이 낭자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칼을 잡아야죠. 같이. 칼 자루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피가 칼 나더라도. 날을 잡고라도 칼 날을 싸워야 잡고 되는데 앞에 나가서. 칼 날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끝에 막 손에 피 묻히기 싫어 예, 이런 그래서 겁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어려워요. 예. 네, 아니 국민의힘을 바라보시는 뭐 당원분들이나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 여론 형성도 못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네. 정책적인 일관성도 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국회 내에서 지금 정말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야 투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대변인들 그게 다 삭발하고 방송 나와서 아니, 근데 또 왜 글 이러세요, 두르고 막. 진짜. 그걸 뭐 정치 희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름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뭐 민심 조성 그 민심 부분에 조성. 대해서도 네. 방송 등을 나가서 민주당이 얼마나 네. 무도한 국회 내에서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어떻습니까? 오늘 청문회 보면 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예.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뭐 예.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사실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본인이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국방부 차관 또 네. 대통령실의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나눈 통화 대화 내용은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될 수 있고요. 국민의힘 그리고 입장 진짜 난처하네요. 법무관리관이기 예.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이 문제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얘기를 안 나눴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래요.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모든 의혹 윤 대통령으로 모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국민의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치펀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